가을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 강태윤은 회사 앞에 서 있었다. 10층 건물이 무겁게 느껴졌다. 들어가기 싫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52살. 이 회사에서 25년을 일했다. 사원으로 입사해서 차장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았다. 지난주 인사 발표가 있었다. 승진 명단에 태윤의 이름은 없었다. 세 번째였다. 세 번째 탈락이었다. 후배들이 먼저 부장이 되었다. 나이는 어렸지만 능력은 있었다. 태윤은 인정했다. 자신보다 나았다. 강 차장님, 출근하셨어요? 후배 김 부장이 지나가며 인사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부하였다. 이제는 상사였다. 네, 부장님. 어색했다. 부장님이라는 호칭이 입에 붙지 않았다. 사무실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이 수백 개 쌓여 있었다. 읽고 싶지 않았다. 강 차장님, 이 보고서 확인 부탁드려요. 신입사원이 서류를 가져왔다. 빨간 펜으로 수정할 곳을 찾았다. 하나도 없었다. 신입인데도 완벽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었다. 혼자 먹었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가 편했다. 아니,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다. 동기들은 대부분 떠났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하거나 명예퇴직했거나 남은 건 태윤뿐이었다. 나도 나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용기가 없었다. 52살에 새로 시작하기는 두려웠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것도 고통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일찍 나가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였다. 젊은 직원들은 야근하고 있었다. 차장이 먼저 퇴근하면 이상하게 보였다. 8시까지 앉아 있었다.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시간을 채웠다.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자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 딸은 대학교 기숙사에 살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소파에 앉아 마셨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인생인가? 공허했다. 25년을 일했지만 남은 게 없었다. 돈도 별로 없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건강도 나빠졌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시큰거렸다. 소화도 잘 안 됐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다. 매일 무기력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다. 출근하기 싫었다. 사람 만나기 싫었다. 모든 게 싫었다. 번아웃인가? 인터넷에서 본 단어였다. 증상이 딱 맞았다. 극심한 피로, 무기력, 냉소, 무감각. 병원에 가야 하나 생각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정신과? 아니면 내과?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나? 그날 밤 태윤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어두운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럴 용기도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출근하고 앉아있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맥주를 마시고 반복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몸이 이상했다. 두통이 계속되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병원에 가야겠다. 금요일 오후 태윤은 조퇴를 했다. 집 근처 종합병원으로 갔다. 접수를 했다. 내과로 배정받았다.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자신도 이제 그들과 같은 세대구나 생각했다. 1시간을 기다렸다. 이름이 불렸다. 강태윤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일어나서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갔다. 1번, 2번, 3번. 진료실 문패가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3번 다음에 바로 6번이 있었다. 4번과 5번이 없었다. 4번은 죽음을 연상시켜서 없는 건가? 그럼 5번은? 궁금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3번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젊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태음보다 어렸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두통이 계속되고요. 가슴이 답답해요. 숨 쉬기도 힘들고요. 언제부터였죠? 한 달쯤 됐어요. 의사는 청진기를 댔다. 등을 두드렸다. 혈압을 재고 혈액을 뽑았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세요. 네. 진료는 10분도 안 걸렸다. 돈만 내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우는 허탈했다. 이게 끝인가? 뭔가 시원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를 들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네? 그럼 제 증상은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좀 쉬시고 운동하시고. 약을 처방받았다. 소화제, 두통약, 수면제. 한 움큼이었다. 집에 와서 약을 먹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출근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식은땀이 났다. 강 차장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달려왔다. 구급차를 불렀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검사를 받았다.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다. 공황발작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정신과 진료를 권합니다. 정신과.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정신과는 아니었다.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일을 할 수 없었다. 회사에 경과를 냈다. 집에서 누워 지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누워만 있었다. 이러다가 정말 두려웠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 병원 한번 가봐요. 종이 쪽지를 건넸다. 병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여기가 어딘데? 이웃 언니가 추천해줬어요. 여기 5번 진료실이 좋대요. 5번 진료실? 네, 특별한 곳이래요. 꼭 가보래요. 태우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다. 다음 날 그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주택가 한쪽에 있었다. 작은 건물이었다. 희망내과의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래된 병원이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따뜻한 느낌이었다. 접수대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였다. 인자한 인상이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두통하고 가슴 답답한 거 하고.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았다. 환자가 많지 않았다. 노인 2명과 중년 여성 1명뿐이었다. 벽에 걸린 그림을 봤다. 바다 그림이었다. 평화로워 보였다. 10분쯤 기다렸을까. 강태윤님, 5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불렀다. 5번 진료실? 태윤은 의아했다. 아내가 말한 바로 그곳이었다. 복도를 걸어갔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여긴 5번이 있네. 다른 병원에서는 없었던 진료실이었다. 문 앞에 섰다. 문패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5번 진료실. 마음을 치유하는 곳. 마음을 치유하는 곳? 이상한 문구였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문을 열었다. 안은
다른 진료실과 달랐다. 책장이 있었다. 관엽식물이 놓여 있었다. 은은한 음악이 흘렀다. 아늑했다. 의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였다. 백발의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태우는 의자에 앉았다. 일반 진료실처럼 딱딱한 의자가 아니었다. 푹신한 소파 같은 의자였다. 처음 오셨군요. 네, 저는 이 병원 원장 김준석입니다. 강태윤입니다. 의사는 태윤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 눈빛이 남달랐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두통이 계속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고. 언제부터였습니까? 2달쯤 됐어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큰 병원 다녀왔는데 이상 없대요. 그랬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윤 씨, 실례지만 직업이 뭡니까? 회사원입니다. 몇 년 다니셨어요? 25년. 오래 다니셨네요. 힘드셨겠어요. 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갑자기 목이 메었다. 강태윤 씨,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네, 증상을 들어보니 번아웃이에요. 심리적 소진 상태입니다. 번아웃. 태윤이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몸도 아픈데요. 몸의 증상은 마음의 신호입니다. 마음이 이제 그만 쉬자고 말하는 거예요. 강태윤 씨,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태윤은 무너졌다. 눈물이 났다.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힘들었어요. 정말 알아요. 다 알아요. 의사는 태윤이 울도록 내버려 뒀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려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태윤은 진정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울어도 돼요. 울어야 해요. 강태윤 씨,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그때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화로 치료합니다. 제가 들어드리고 함께 길을 찾아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아지셨어요. 태윤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오세요. 약속하셨죠? 네. 진료실을 나왔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시원한지 답답한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일주일 후, 태윤은 다시 5번 진료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조금 덜 긴장되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의사가 환하게 웃었다. 지난 일주일 어떠셨어요? 비슷했어요. 여전히 힘들었고. 그렇겠죠. 하루 이틀에 나아지진 않아요. 의사는 차를 한 잔 따라 주었다. 따뜻한 허브차였다. 오늘은 천천히 이야기 나눠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뭘 말하면 되죠? 강태윤 씨가 힘든 이유를요. 무엇 때문에 번아웃이 왔는지. 태윤은 생각했다. 무엇 때문일까? 회사 때문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승진해서 3번 탈락했어요. 후배들이 먼저 올라갔고 그게 힘드셨군요. 네,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인정. 의사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강태윤 씨, 인정받고 싶으셨어요? 당연하죠. 25년을 일했는데. 맞아요. 당연히 인정받고 싶으시죠. 하지만 의사는 잠시 멈췄다. 회사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인정하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윤 씨 자신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셨냐는 거예요. 태윤은 당황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타인의 인정만 바라고
자신은 인정하지 않아요. 강태윤 씨, 25년 동안 일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승진도 못했고, 승진이 전부는 아니에요. 묵묵히 일하고, 가족 부양하고, 책임 다한 것만으로도 훌륭해요. 태윤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저는 저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첫 번째 치유는 자기 인정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매일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하세요. 태윤은 약속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다. 어색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수고했어. 눈물이 났다. 첫날은 그렇게 끝났다. 둘째 날도 했다. 조금 덜 어색했다.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했다. 일주일 후, 다시 진료실을 찾았다. 어떠셨어요? 신기했어요. 뭐가요? 제 자신한테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의사는 미소 지었다. 잘하셨어요. 첫걸음을 떼신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회사 가기는 힘들어요. 그렇겠죠. 아직 해결해야 할 게 더 있으니까요. 뭔가요? 다음 단계로 가봐요. 석 주째 방문이었다. 태윤은 이제 5번 진료실이 익숙해졌다. 오늘은 내려놓기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내려놓기요? 네. 강태윤 씨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요. 제가 뭘 붙잡고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힘든지. 태윤은 생각했다. 승진, 인정, 성공, 그것들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하지만 그게 인생 목표였는데요. 목표와 집착은 달라요. 목표는 방향이고 집착은 족쇄예요. 강태윤 씨, 승진하지 못했다고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보든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떻게 보느냐예요.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하지만 해야 해요.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자유. 네. 남의 시선,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의사는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여기에 적어보세요. 내려놓고 싶은 것들을요. 태윤은 펜을 들었다. 적기 시작했다. 승진에 대한 집착, 타인의 인정,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다 적고 나니 목록이 길었다. 맞네요. 괜찮아요. 하나씩 내려놓으면 돼요. 어떻게요? 적은 것들을 매일 보면서 말하세요. 이제 내려놓는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라고요. 그것도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무의식이 바뀌어요. 태윤은 집에 와서 그 종이를 벽에 붙였다. 매일 봤다. 소리내어 읽었다. 승진에 대한 집착. 이제 내려놓는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 타인의 인정. 이제 내려놓는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다. 일주일, 2주일.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정말로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진료실에서 말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예전에는 회사 가는 게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견딜만 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후배들 보는 것도 덜 힘들어요. 내려놓으셨나 봐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요. 의사는 미소 지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됐나요? 다음 단계요? 네,
진짜 자신을 찾는 단계입니다. 5번째 방문이었다. 태우는 이제 5번 진료실이 기다려졌다. 유일하게 편한 곳이었다. 오늘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의사가 말했다. 강태윤 씨,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강태윤은 누구인가요? 태윤은 당황했다. 쉬운 질문 같았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막막했다. 저는 회사원이고 그건 직업이에요. 당신 자체가 아니죠.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것도 역할이에요. 당신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역할로 정의해요. 직장인, 부모, 배우자. 하지만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려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승진 못하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자신을 찾아야 해요. 역할을 떠나서 본질적인 자신을요. 어떻게요? 의사는 또 다른 종이를 건넸다. 여기에 적어보세요. 역할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요. 태우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쓸 수 없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20대였을 때 뭘 좋아했나요? 20대요? 기억을 더듬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미술 동아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지금도 그리시나요? 아니요. 회사 다니면서 못 그렸어요. 왜요? 시간도 없고 돈 벌어야 하니까. 그렇군요. 또 뭐가 있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했어요. 특히 소설. 지금도 읽으세요? 아니요. 피곤해서 못 읽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윤 씨,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해야 하는 것만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진짜 자신이 없으니까요. 태윤은 울컥했다. 맞는 말이었다. 이제 다시 찾으세요. 진짜 강태윤을요. 어떻게요?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림 그리고 책 읽고. 하지만 늦지 않았나요? 52살인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윤 씨,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남은 30년, 40년, 진짜 자신으로 사세요. 해볼게요. 약속하세요. 이번 주에 그림 도구를 사고 책을 사세요. 네, 약속할게요. 집에 돌아와 태우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미술용품점을 찾았다. 주말에 가기로 했다. 토요일, 20년 만에 미술용품점에 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이었다. 스케치북을 샀다. 연필을 샀다. 물감도 샀다. 집에 와서 펼쳤다. 하얀 종이가 무서웠다. 뭘 그려야 할까? 그냥 선을 그었다.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1시간이 지났다.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이 나왔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이런 기분 오랜만이다. 다음 날은 서점에 갔다. 소설 코너를 둘러봤다. 마음에 드는 책 3권을 샀다. 밤에 침대에 누워 읽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다. 빠져들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일주일 후 진료실에서 말했다. 선생님, 그림 그렸어요. 책도 읽었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그게 진짜 강태윤이에요. 회사원 강태윤이 아니라 그림 그리고 책 읽는 강태윤. 그게 진짜예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이제 조금 알겠어요. 제가 누군지. 잘하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회사는 힘들어요. 그렇겠죠.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뭔가요? 다음에 이야기해봐요. 회사와의 관계를요. 2달이 지났다. 태우는 매주 5번 진료실을 찾았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오늘은 회사 이야기를 해봐요. 의사가 말했다. 지금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다니기 싫어요. 하지만 나갈 용기도 없어요. 왜 나갈 용기가 없죠? 나이도 있고 돈도 벌어야 하고 두려운 거죠. 네, 무서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곳에 머물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지를 정리해봐요. 계속 다니거나 나가거나. 계속 다니면 계속 힘들 것 같아요. 나가면요? 불안해요. 하지만 자유로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양쪽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의사는 종이에 표를 그렸다. 여기 적어봐요. 각 선택의 장단점을요. 태우는 천천히 적었다. 계속 다니는 경우 장점 안정적 수입, 퇴직금. 단점 계속되는 고통, 건강 악화. 나가는 경우 장점 자유, 새로운 시작, 정신건강. 단점 경제적 불안, 사회적 시선. 다 적고 난이 명확해졌다. 제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막막해요. 나가서 뭘 하죠?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거예요. 태우는 고민에 빠졌다.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해 보셨어요? 아내분께? 아니요. 아직.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를요. 해볼게요. 그날 밤 태우는 아내와 마주 앉았다. 여보,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요? 못 버티겠어. 정말 힘들어. 태우는 그간의 일들을 모두 말했다. 번아웃, 공황발작, 5번 진료실, 모든 것을. 아내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몰랐어요. 그렇게 힘들었는지. 미안해. 말 안 해서.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미안해요. 아내는 태윤의 손을 잡았다. 그만둬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돈은 우리 저축도 있고 제가 일하면 되죠. 걱정 마요. 정말 괜찮아? 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태윤은 눈물이 났다. 아내가 이해해줄 줄 몰랐다. 고마워. 정말 우리 함께 이겨내요. 같이. 다음 주 진료실에서 말했다. 선생님, 아내한테 말했어요. 어땠어요? 이해해줬어요. 그만두래요. 잘 됐네요. 다음 달에 사표 낼 거예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잘하셨어요. 태우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한 달 후, 태우는 사표를 냈다. 상사가 물었다. 왜 그만두려고 하세요? 건강 때문입니다. 아픈가요? 네,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25년의 회사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허무했다. 하지만 홀가분했다. 마지막 날 사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긴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다. 안녕.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었다. 퇴사 후 첫 월요일. 태우는 집에 있었다. 출근하지 않는 월요일은 이상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침을 천천히 먹었다. 신문을 읽었다. 공원을 산책했다. 여유로웠다.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다. 공원 풍경을 스케치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오랜만에 한 권을 다 읽었다. 만족스러웠다. 이게 인생이구나. 태우는 깨달았다. 지난 25년간 놓쳤던 것들을 5번 진료실을 찾았다.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이제 뭘 하면 되죠?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그림 그리고 싶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럼 배우세요. 52살에요. 늦지 않았을까요? 전혀요. 모차르트는 어릴 때부터 했지만 폴세자는 늦게 시작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태우는 용기를 얻었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성인 미술 강좌였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중장년이었다. 첫 수업에 갔다. 긴장되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친절했다. 처음이세요? 네. 20년 만에 그려봐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날 정물화를 그렸다. 사과와 꽃병이었다. 서툴렀다. 하지만 완성했다. 잘 그리셨어요. 선생님이 칭찬했다. 정말요? 네. 감각이 있으세요. 태우는 기뻤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매주 수업에 갔다. 점점 실력이 늘었다. 그림이 나아졌다. 석 달 후 작은 전시회가 있었다.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였다. 태윤의 그림도 걸렸다. 가족들이 왔다. 아내와 아들, 딸이 함께 왔다. 아빠, 멋있어요. 딸이 말했다. 정말 잘 그리셨네요. 아들도 감탄했다. 아내는 조용히 태윤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지지를 보냈다. 태윤은 행복했다. 이런 기분 오랜만이었다. 진료실에서 말했다. 선생님, 전시회 했어요. 축하해요. 가족들도 좋아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취미로만 할까요? 의사는 미소 지었다. 강태윤 씨, 당신이 결정하세요. 취미로 할지, 더 발전시킬지,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의미예요. 당신이 의미를 느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림 그릴 때 의미를 느껴요. 그럼 그게 답이에요. 태우는 결심했다. 더 배우기로, 더 그리기로. 미술학원에 등록했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매일 그렸다. 새벽까지 그렸다. 힘들지 않았다. 즐거웠다. 1년이 지났다. 실력이 많이 늘었다. 선생님이 제안했다. 공모전에 내보세요. 제가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태우는 작품을 냈다.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냥 경험 삼아서. 한 달 후 연락이 왔다. 입선이었다. 상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태윤에게는 큰 의미였다. 나도 할 수 있구나. 50년을 살면서 처음 받는 미술상이었다. 가족들이 축하해줬다. 친구들도 축하해줬다. 5번 진료실에서 말했다. 선생님, 상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이게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번아웃으로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겨내셨어요. 스스로를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강태윤 씨 스스로 한 거예요.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한 건 길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걸어간 건 당신이에요. 그래도 감사해요. 정말로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 멋지게 회복하셔서. 태윤은 눈물이 났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2년이 지났다. 태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건강했다. 번아웃은 완전히 나았다. 매일 활기찼다. 행복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 의미를 느꼈다. 그림은 계속 발전했다. 여러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작은 개인전도 열었다.
초입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아내도 일했고 저축도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풍요로웠다. 어느 날 5번 진료실에서 의사가 제안했다. 강태윤 씨, 이제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누는 거요? 네. 당신이 받은 치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세요. 번아웃에서 회복한 이야기를요. 누가 듣고 싶어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거예요. 특히 당신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요. 태윤은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해볼게요. 블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썼다. 번아웃, 5번 진료실, 회복 과정, 모든 것을. 반응이 왔다. 댓글이 달렸다. 저도 번아웃이에요. 희망을 얻었습니다. 용기 나네요. 저도 퇴사하려고요. 감동적이에요. 50대도 새로 시작할 수 있군요. 태윤은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다. 격려했다. 응원했다. 블로그가 알려졌다. 방문자가 늘었다. 언론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 요청이었다. 번아웃에서 화가가 된 50대 남성. 기사가 났다. 많은 사람이 읽었다. 공감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다.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번아웃 예방과 극복에 대해서요. 태윤은 고민했다. 할 수 있을까? 5번 진료실에서 상담했다. 강연 제안을 받았어요. 좋은 기회네요. 하지만 떨려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괜찮아요. 당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럴까요? 네. 사람들은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한 이야기를 원해요. 태윤은 용기를 냈다. 강연을 수락했다. 첫 강연은 떨렸다. 100명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번아웃으로 무너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공감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5번 진료실에서 치유를 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다. 여러 사람이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힘을 얻었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질문이 있는데요. 태윤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경험을 나눴다. 희망을 전했다. 이게 나눔이구나. 깨달았다. 받은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완전한 치유였다. 3년이 지났다. 태윤은 이제 55이었다.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강연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전시회도 열었다. 바쁘지만 행복했다. 의미 있는 삶이었다. 어느 날 예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강 차장님, 저 김 부장입니다. 예전 후배였다. 자신보다 먼저 승진했던 사람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블로그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상담이요? 네. 저도 힘들어서요. 태윤은 놀랐다. 승진하고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세요. 만나죠. 카페에서 만났다. 김 부장은 피곤해 보였다. 수척해 보였다.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어요. 차장님. 아니, 태윤 씨. 무슨 일인데요? 저도 번아웃이에요. 부장되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책임은 무겁고 압박은 심하고 못 버티겠어요. 태윤은 이해했다. 승진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태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5번 진료실 이야기를요. 치유 과정을요. 김 부장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두려워요. 당연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건강이에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5번 진료실. 저도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꼭 가보세요. 헤어지며 김 부장이 말했다. 태윤 씨, 미안해요. 예전에 뭐가요? 제가 먼저 승진했을 때 기분 나쁘셨죠? 태윤은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는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오히려 그때 승진 못한 게 다행이에요.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김 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려놓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태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용서했다는 것을, 회사를, 후배들을, 그리고 자신을. 용서는 치유의 마지막 단계였다. 5번 진료실에서 말했다. 선생님, 저 용서했어요. 누구를요? 모두를요. 회사도, 후배들도, 저 자신도. 의사는 환하게 웃었다. 축하합니다. 완전히 치유되셨네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올 필요 없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외로울 것 같아요. 이곳이. 언제든 오세요.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강태윤 씨의 회복을 지켜봐서요. 둘은 악수를 나눴다. 3년간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5년이 지났다. 태윤은 57살이 되었다. 이제 그는 작은 유명인이었다. 번아웃 극복 전문가로 알려졌다. 책도 냈다. 5번 진료실에서 배운 것들 50대. 인생을 다시 시작하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읽었다. 위로받았다. 용기를 얻었다.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학교, 복지관, 어디든 갔다. 저는 52살에 무너졌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했다. 하지만 55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다. 웃었다. 희망을 가졌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저도 번아웃이에요. 저도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저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태윤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경청했다. 조언했다. 격려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다. 하지만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났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도 5번 진료실에 다녀왔어요. 정말요? 네. 선생님, 책 보고 찾아갔어요. 김준석 선생님께 치료받았어요. 어떠셨어요? 나았어요. 완전히요. 우울증이 있었는데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덕분에 살았어요. 선생님 책이 저를 5번 진료실로 이끌었어요. 태윤은 가슴이 뭉클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태윤의 책을 읽고 5번 진료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준석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태윤 씨 덕분에 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죄송해요. 부담스러우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다행이네요. 강태윤 씨, 고마워요. 당신이 제 치료의 산증인이 되어주셔서요. 제가 더 감사하죠. 살려주셔서요. 둘은 함께 웃었다. 태윤은
자신만의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다시 시작 워크숍, 번아웃, 우울, 무기력, 힘들어하는 중장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일주일 과정이었다. 매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아픔을 들었다. 함께 치유받았다. 미술 치료도 했다. 태윤이 직접 가르쳤다.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표현했다. 명상도 했다. 산책도 했다.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셨다. 일주일이 끝날 때쯤이면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밝아졌다. 생기가 돌았다. 고맙습니다. 다시 살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계속해주세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태윤은 보람을 느꼈다. 이것이 자신의 소명이구나 싶었다. 한 기수, 두 기수, 세 기수. 수백 명이 워크숍을 거쳐갔다. 모두 조금씩 나아졌다. 동문회도 만들어졌다. 워크숍을 마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졌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누군가 말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태윤은 행복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 50대에 무너졌지만 60대를 향해 가는 지금은 단단했다. 인생은 끝이 아니었구나. 깨달았다.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었구나. 10년이 지났다. 태윤은 62살이 되었다. 백발이 늘었다.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눈빛은 젊었다. 생기가 넘쳤다. 여전히 그림을 그렸다. 매일 작업실에 갔다. 붓을 들었다. 캔버스와 대화했다. 개인전을 열 때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작품을 보고 감동했다. 이 그림에서 희망이 느껴져요. 따뜻해요. 치유받는 기분이에요. 태윤의 그림은 특별했다. 기교보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통을 겪고 이겨낸 사람의 그림이었다. 강연도 계속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덜 바빴다. 선택적으로 했다. 정말 필요한 곳에만 갔다. 워크숍도 계속 운영했다. 1년에 4번, 적당한 횟수였다. 가족과의 시간도 늘렸다. 손주가 둘이나 생겼다. 큰아들의 아이들이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왔다.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할아버지, 그림 그려줘. 그래, 그려줄게.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낙서 같은 그림이었지만 행복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10년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그때 이해해줘서. 회사 그만둘 때. 당연한 거예요. 당신 건강이 우선이죠. 덕분에 다시 살았어. 저도 행복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둘은 손을 잡고 산책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다정했다. 어느 날 태윤은 5번 진료실을 찾았다. 10년 만이었다. 병원은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간호사는 여전했다. 조금 더 나이 들었지만 그대로였다. 오랜만입니다. 강태윤 씨,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계세요? 물론이죠. 5번 진료실로 가세요. 복도를 걸었다. 익숙한 길이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을 열었다. 김준석 의사가 앉아 있었다. 70이 넘어 보였다. 백발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강태윤 씨,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10년인가요? 네, 10년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0년의 일들을요. 많은 걸 이루셨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선생님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길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제가 한 건 그저 손전등을 비춰준 것뿐이에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5번 진료실은 뭐예요? 왜 특별한가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5번 진료실은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왜 하필 5번이에요? 숫자 5는 변화를 의미해요. 4에서 6으로 가는 중간. 전환점이죠. 전환점. 맞아요. 5번 진료실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전환점에 서 있어요.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의 기로에서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일어서셨죠. 네, 그게 5번 진료실의 의미예요. 일어서도록 돕는 곳, 변화를 만드는 곳. 태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도 감사해요. 당신 같은 환자를 만나서요. 환자가 아니라 제자라고 해주세요. 그래요. 제자. 자랑스러운 제자. 둘은 함께 웃었다. 헤어지며 태윤이 물었다. 선생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5번 진료실을요. 할 수 있는 데까지요. 아직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돕고 싶어요. 같이요. 이미 돕고 계시잖아요. 강연하고 워크숍하고. 그래도 여기서도 돕고 싶어요. 의사는 생각하다 말했다. 그럼 자원봉사로 오시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요? 네. 환자들과 이야기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을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태유는 5번 진료실의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매주 수요일 병원에 갔다. 환자들을 만났다. 이야기를 들었다. 경험을 나눴다. 저도 그랬어요. 번아웃으로 무너졌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환자들은 희망을 얻었다. 태윤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었다. 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조금씩 나아갔다. 태윤은 보람을 느꼈다. 진짜 의미구나 싶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다.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였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붉고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했다. 이 삶에, 이 기회에, 이 사람들에게.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늘도 한 사람이 희망을 얻었어요. 다행이네요. 저녁 뭐예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최고네요. 둘은 식탁에 앉았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밥을 먹으며 태우는 생각했다. 이게 인생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이었다. 10년 전 5번 진료실에서 배운 것들. 자기 인정, 내려놓기, 진짜 나 찾기, 관계 재정립, 새로운 시작, 나눔, 용서, 전파.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는 혼자 나아지는 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 받은 것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진짜 치유였다. 태유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5번 진료실. 감사합니다. 김준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그날 밤 태유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완전히 치유된 사람의 잠이었다. 마지막 에필로그 5번 진료실은 계속된다. 15년이 지났다. 태유는 67살이 되었다. 이제 노인이었다. 하지만 젊은 노인이었다. 여전히 그림을 그렸다. 여전히 강연을 했다. 여전히 5번 진료실에서 봉사했다. 김준석 의사는 77살이 되었다.
은퇴를 생각했지만 아직은 이랬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의사가 말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당신이 이어받을 때까지요. 제가요? 네. 강태윤 씨가 5번 진료실을 이어받으세요. 태윤은 놀랐다. 저는 의사가 아닌데요. 의사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수백 명을 치유했어요. 자격은 충분해요. 태윤은 고민했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결정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 후 김준석 의사는 은퇴했다. 태윤이 5번 진료실을 맡았다. 의사는 아니었지만 상담사로서 환자들을 만났다. 매일 5번 진료실 문을 열었다. 환자들이 왔다. 번아웃, 우울, 무기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왔다. 태윤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들어주었다. 공감했다. 길을 보여주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이 말을 반복했다. 수백 번, 수천 번. 환자들은 조금씩 나아갔다. 희망을 얻었다. 일어섰다. 그리고 나아진 후에는 다시 다른 사람을 도왔다. 치유의 선순환이었다. 5번 진료실은 계속되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곳.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곳.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곳. 그곳은 오늘도 문을 열었다. 5번 진료실 마음을 치유하는 곳. 문패가 빛났다. 태윤은 미소 지으며 환자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5번 진료실은 계속될 것이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한, 희망이 필요한 한, 영원히. 5번 진료실. 그곳은 특별한 곳이었다. 몸이 아닌 마음을 치유하는 곳. 번아웃, 우울, 무기력, 현대인의 병을 치료하는 곳. 강태윤은 그곳에서 다시 태어났다. 52살. 무너진 직장인에서 60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자기 인정.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둘째, 내려놓기. 집착과 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셋째, 진짜 나 찾기. 역할이 아닌 본질적인 자신을 발견하는 것. 넷째, 관계 재정립.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 다섯째, 새로운 시작.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섯째, 나눔.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일곱째, 용서.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덟째, 완전한 치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완전히 치유되는 것. 혹시 당신도 힘드신가요? 번아웃으로 무너지셨나요? 삶의 의미를 잃으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강태윤처럼요. 그는 52살에 무너졌지만 55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60대를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인정입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 새로 시작하는 용기.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5번 진료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병원에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공간. 다시 일어서는 곳. 희망을 찾는 곳. 그곳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치유 여정을 시작하세요. 강태윤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처럼.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5번 진료실의 문을 여세요.
당신의 마음속 5번 진료실을요. 진짜 병은 마음에 있습니다. 치유는 자기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